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23강 임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십간론 오늘 이제 5번째 강의입니다. 십간론에서 이제 임계수가 월별로 어떤 용신을 필요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천간론, 십간론이라는 것은 10개의 천간이 월별로 어떤 용신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죠. 자, 인월의 임수는 경금과 병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월의 임수는 이제 모계지절이니까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수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금이 필요한 거고요. 또 날씨가 인월은 아직은 땅 위의 기운이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병화가 필요한 거죠. 또 만약에 이제 인월이긴 한데 사주 구성에 수가 많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무토로서 수를 제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인월의 임수. 인월의 임수는 일단은 이 임수 자체를 보조하기 위해서 경금이 필요합니다. 경금이 필요해서 경금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병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 구성이면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제가 그냥 아까 또 토가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수가 많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월의 임수는 경금과 병화를 취용한다. 취사 선택해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월 즉 묘월의 임수는 또 어떠한가. 그러니까 묘월이나 인월 똑같이 모계지절이죠. 자, 모계지절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를 보조하는 경금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그럼 경금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꼭 필요한 건데 없다면 신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 마찬가지로 수가 많으면 무토로 제어한다는 겁니다. 자, 임수가 묘월에 왔으면 이 임수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똑같이 경금이 필요하고, 만약에 경금이 없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는 신금이 필요한 거죠. 예. 3월의 임수는 그러면은 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3월은 이제 토의 지절이죠. 토의 지절이니까 토가 너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오히려 힘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강한 토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한 토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목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간목, 이 진월이라는 것은 목 자체도 사실 또 강한 시절이에요. 인묘진은 목의 지절입니다. 진 자체는 토긴 하지만 목의 지절 속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간목도 약하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강한 간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또 경금도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금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떡하냐. 금이 너무 많으면 간목이 제 역할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간목을 적절하게, 경금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병화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간목도 필요하고, 경금도 필요한데, 금이 또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예, 금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병화를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3월의 임수는 간목과 경금이 필요하다. 자, 3월에 지금 임수예요. 임수는 이제 이 토에 약해진 겁니다. 지금 힘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토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을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진토 자체가 목의 지절의 토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또 너무 강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너무 강하면 사실은 또 토도 제어하지만 임수도 다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으로 지금 이 간목을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래서 3월의 임수는 간목과 경금을 취용한다. 예,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다음 4월의 임수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4월의 임수는 덥죠. 더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4월이라는 계절이. 그래서 경금을 이제 사용을 해요. 경금을 사용해서 임수를 보좌하고, 또 원래 덥기 때문에 임수와 계수를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수, 즉 비견겁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수를 보좌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임수는 경금과 임수를 사용한다. 그것이 부재하면 신금과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4월에 임수, 수가 부족하죠? 수가 좀 너무 덥죠, 날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금으로서 임수를 보좌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얘를 보좌하긴 하지만 전체의 더위를 식힐 수는 없어요.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지만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다시 임수를 하나 더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임수나 경금이 없다 그러면 경금 대신에 신금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수 대신에 계수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월에 임수가 또 필요한 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월도 마찬가지로 덥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임수 자체가. 그러니까 경금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화라는 것은 굉장히 조열해요. 뜨겁고 아주 열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계수를 사용해서 조열함을 제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의 임수는 경금과 계수를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경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신금을 대용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5월에 임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너무 지금 덥죠. 너무 덥다 보니까 내가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금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긴 하는데 또 이 전체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뭔가 수가 필요한데 그때는 계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계수를 사용해서 이 오화를 제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경금이 만약에 부재하다 그러면 신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월의 임수는 아직 날씨가 이제 덥고 건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신금을 써서 보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은 지절이다 보니까 토를 간목을 사용해서 토를 제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월의 임수는 내가 약하니까 신금으로서 나를 돕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토가 강하니까 이 강한 토를 간목을 활용해서 제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월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 신월, 즉 임수, 7월 달에 임수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7월 달에 임수는 일단은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 강한 거죠. 그러면 강하면 그걸 제어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은
무토고, 이 토를 또 보좌해야 되는 또 역할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토를 보좌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병화입니다. 그래서 7월의 임수는 병화, 그 다음에 무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토, 그 다음에 또 무토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신월의 임수, 이거는 이제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날씨가 지금 약간 추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토가 좀 보좌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병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월의 임수는 그러면 어떡하냐. 8월의 임수는 이것도 사실 뭐 수가 이제 금의 가장 핵심되는 지제래요. 금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럼 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많으면 거기서 사실 불순물이 나와요. 우리가 금광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에 여러 가지 중금속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8월 달의 임수는 간목을 필요로 해요. 간목을 필요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청탁을 논한다. 그래서 이제 탁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뭐 병화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필요한 게 이제 간목과 경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다 쓰고 나니까 날씨가 좀 추운데 병화를 써야 되는,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지지해서 뭔가 그때는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월의 임수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술월은 이제 일단은 술월 자체가 토의 지절이니까 토를 갖다가 이제 적당히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토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목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병화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9월의 임수는 간목과 병화를 필요로 한다. 9월의 임수는 이제 강한 토를 제어하기 위해서 간목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병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즉 해월의 임수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월 자체가 수의 지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가 이미 강해질 대로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려면 무토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해월이니까 이제 좀 추워졌어요. 추워졌으니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병화를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경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목을 제어하기 위해서 있는데, 여러분들 지장간도 배워보시고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해수에는 또 해중 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있을 때에는 이게 간목이 약한 간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간목이 무토가 꼭 필요한데 무토를 억압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 하면 그때는 이제 경금을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무토고 그 다음에 병화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강한 거죠, 임수가. 그러면 이제 무토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씨가 지금 추워졌잖아요. 추워졌으니까 이제 병화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자월의 임수는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자월도 수의 지절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일단 수를 제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필요한 거고, 이 무토가 이제 수를 이제 제어하면 그때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다시 조후로서 이제 병화가 필요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병화의 역할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조후 역할도 하는 거고 무토를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는 대부분 무엇인가 자기가 보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토는 내가 조금 더 왕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가 온다는 것은 화를 같이 끌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자월의 임수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토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병화를 갖다가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월의 임수는 무토와 병화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축월의 임수는 그러면 뭘까요? 일단 축월 자체는 아주 추워요. 이게 춥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병화입니다. 병화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는, 즉 조우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병화가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고, 또 있어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병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간목을 사용한다. 그래서 축월의 임수는 병화를 우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병화를 보조하기 위해서 간목을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월 지금 임수 12개월을 지금 다 해본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개수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면 그 개수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신금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직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추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 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개수와 인월. 자, 인월의 개수는 신금을 사용한다. 그 다음 날씨가 아직은 추운 상태죠. 그러니까 병화를 갖다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신금과 병화를 치용한다. 그 다음 묘월의 개수는 그러면 뭘 사용하는가? 묘월의 개수는 약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묘월의 개수는 경금을 사용한다. 경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없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신금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월의 개수는 경금을 사용합니다. 묘월은 건조한 겁니다. 건조해서 반드시 금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진월은 그럼 개수가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우선 진월은 토가 강하죠. 토가 강해서 반드시 목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이 지금 병화를 사용한다. 그 이제 사주를 보시면서 꼭 필요한 게 보면 대부분 재와 관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신약하다 하더라도 재는 필요해요. 그래서 재가 없는데 신약한 사주다. 그러면 그 사주가 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가 조는 필요 없지만 재로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을 통해서 즉 진토를 제어하는 거고요. 신금을 통해서 이제 내가 좀 약한 그런 입장을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는 병화, 간목, 신금을
사용한다. 자, 진월에 지금 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간목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렇게 간목, 그 다음에 병화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내가 좀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신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월의 개수는 간목, 병화, 신금을 사용한다. 지금 4월의 개수, 그럼 4월의 개수는 어떻게 했어요? 4월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약해진 거죠. 개수 자체가. 그럼 이거 무조건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필요한 건 이거는 이제 우선 당장 필요한 게 금입니다. 나를 생시켜주는 금이 필요한데, 신금과 경금, 그러니까 신금을 우선 필요하고 신금이 만약에 없을 때는 경금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4월의 개수는 이제 이렇게 신금을 사용해서 나를 강화시켜준다. 그럼 이제 우리가 12운생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4월, 즉 사화의 수는 뭐 당하죠? 절 당하는 겁니다. 절. 그러니까 이 절 당했기 때문에 아주 약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나를 보좌해 줘야 되는 거죠. 5월의 개수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5월도 개수는 아주 약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금을 사용해서 나를 생해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임수 또는 개수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임개가 다 있어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사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5월의 개수는 나를 보좌하기 위해서 경금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긴 했지만 분위기를 차갑게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임수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또 임수가 있어도 개수를 사용해도 되고, 임수가 없으면 또 다른 개수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고요. 임계가 다 같이 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개수에 뭐 경금, 임수가 있어도 사주의 틀은 딱 만들어진 겁니다. 자, 6월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 미월의 개수. 미월이 되게 덥고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술을 꼭 보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경금이 와서 술을 보좌하고, 신금이 와서 술을 보좌하고, 임수가 와서, 그 다음에 개수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 태어난 달이 이제 6월 초에 태어나신 분, 자 6월 1일부터 15일까지, 6월 16일부터 뭐 30일까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 태어나면 임수를 사용하고, 뒤에서 하반월에 태어나면 개수를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금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경금과 임수가. 하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 개수가 필요한 거고요. 또 경금이 만약에 없으면은 신금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7월달, 그러니까 7월의 개수는 또 어떠한가? 그럼 개수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강해지는 계절이에요. 계속 나를 갖다가 생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를 사용하냐면 이제 정화를 통해서 금의 어떤 출구, 즉 수가 나오는 출구를 딱 막아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닫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도꼭지를 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신월의
개수는 정화를 사용해서 금을 제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월의 개수는 정화를 이렇게 사용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토를 사용해서 막은 건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무토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무토가 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무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기합파가 돼요. 역할 불능이에요. 역할 자체가 안 돼요. 좋은 거라고 해서 썼는데 결국에는 나쁜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원천을 제어하자. 즉, 이 지금 신금에서 나오는 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꼭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즉, 신금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거죠. 아니면 적절히 조절하게끔 하는 거죠. 수가 나오는 양을. 그래서 이제 정화를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 8월의 개수는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는 거죠. 이제 탁수를 청수로, 그 다음에 금을 제어해주고 또 조우 역할도 해주는 이런 신금과 병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춥죠. 날씨 자체가 추워서 이제 병화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자, 수가 많으니까 무토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무토, 만약에 토가 와도 여기서는 지금 유금의 토는 또 사해요. 원래 사실은 유금의 토를 사하는 거고, 그러니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6월의 개수, 즉 신유술 해야 할 적이 유예요. 8월의 개수는 자, 신금을 사용해서 탁한 물을 청한 물로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지금 춥죠. 추우니까 이렇게 병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병화를 사용해서 날씨가 추운 것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술월의 개수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술월의 개수는 이제 술을 보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가 좀 약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신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토가 있으니까 그 토를 또 제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를 제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간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목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건조함을 조절하려면 이제 임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임수가 없을 때는 또 개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간목, 임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약하니까 지금 신금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토가 강하니까 간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건조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또 개수를 갖다가 또 사용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술월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술월에 우리가 고추 말리기가 제일 좋은 지절이 술월이에요. 그래서 건조합니다. 라고 햇볕은 좀 따갑습니다. 그게 항상 머릿속에 이제 그 자연 환경의 변화가 이제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는데 농사를 좀 안 지어 보신 분들은 좀 관심을 좀 적게 갖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해월의 개수는 그러면 어떤 건가? 자, 해월의 개수는 자, 수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경금이 필요한 거고요. 경금이 또 없으면 이제 신금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토를 갖다 씁니다. 해월의 기토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또 정화도 갖다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있으면 이제 금의 아까 수도꼭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금이 오든 신금이 오든 수도꼭지로 내가 닫고 열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우선 당장 그 수가 많을 때는 기토로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월에 그러면 개수는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러면 이제 여기 경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이게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토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려면 이제 정화를 이제 갖다 쓴다 이겁니다. 근데 왜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수는 경금을 쓰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토하고 정화가 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많다고 해서 인성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원래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녹을 깔았다 하더라도 그 원천, 즉 그것을 생하는 무엇인가가 없을 때는 사실은 그거를 강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는 것보다 사주가 더 좋아지려면 원천은 항상 만들어주면서 강한 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오행이 왔을 때 그 사주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자월, 즉 이제 11월 왔습니다. 지금 11월의 개수는 그럼 어떠한가? 자, 11월의 개수는 추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춥기 때문에 추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한 거고요. 자, 또 수를 보좌하기 위해서 또 신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하지만 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월의 개수는 이제 추우니까 병화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을 또 사용해서 내가 나의 원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 이제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신금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좋은 사주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아주 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십간론에서 사용되는 이 천간의 오행 치용법은 그 사주가 격이 좀 높은 사주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은 좋은 사주가 됐다. 그다음 축월의 개수는 그럼 또 무엇인가? 축월은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지금 추워졌기 때문에 또 병화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추우면 병화를 대부분 사용해요.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병화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화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병화를 통해서 축토는 동토잖아요. 얼음토니까 동토를 녹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정화를 통해서 이제 추위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화 하나만 와도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축월의 이제 개수는 뭘 사용한다? 병화를 이렇게 사용해서 언토를 갖다가 지금 흙이 지금 얼었는데 언 것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를 사용해서 또 추위를 조절하기도 한다. 정화가 추위를 조절하는 역할은 좀 적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병화와 정화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수와 개수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임수는 추울 때는 병화를 사용하고, 자, 임수 개수가 강하면 이제 대부분 무토를 사용했고요. 건조하면 뭐 개수하고
임수도 같이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또 습하면 무토도 사용할 때도 있고, 물론 기토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강약과 조습을 조절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동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강해도 금을 사용하냐는 거죠. 수가 강한데 왜 금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사주 자체의 구성을 보면 오행이 골고루 있을 때 제일 좋은 사주예요. 그럼 오행이 골고루 있다 하는 것은 내가 강하더라도 나를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녹을 깔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떤 거에 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럼 강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특히 녹을 깔고 있는 경우에도 강한데, 녹을 깔고 있는데 가장 강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인성이 필요한 겁니다. 왜? 어떤 근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행을 다 갖추고 있는 사주는 인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 그게 더 좋은 사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간론을 지금 요번 시간까지 5번의 강의를 통해서 10간론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